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과 IT를 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네, 은행 지원하신 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대로 알고만 써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데, 항상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고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써놓고도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 항상 걱정하죠.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보면 기업은행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자신의 가치, 지원 동기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기업은행의 가치가 얼마나 잘 케미가 맞는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력점 분석에 대한 경우에는 내가 강약점을 좀 세분화하고 내 강점에 대해 좀 제대로 정의를 함으로써 행원에게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점을 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적 약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행원에게 필요한 자질, 뭐예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당연히 디지털 직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항목인 것이지, 성격이 뭐 꼼꼼하지만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이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일정한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한 가족이 되고 구성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되게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에요. 그 비밀을 잠시 뒤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IBK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체크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IBK와 동행 지원자님의 어떤 환영 인사를 좀 남겨주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항목도 되게 편안하게 좀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너무 구성이나 내용이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특성을 좀 잘 보여달라,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 IBK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IBK니까 지원한 건데,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달라. 뭔가 어떤 구조,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하진 않아도 되고, 진짜 내가 회사를 선택하거나 IBK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왜 IBK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항목들은 약간 직장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업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를 정하고 나서 써야지만 이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과의 케미, 그 다음에 개인의 선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게 된 이유를 IBK에 대해서 꼭 금융에 대한 어떤 특화단,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선호는 예를 들어 좀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IBK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안정적이고 쓰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써도 됩니다.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금융의 분야에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IBK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이런 걸 쓰면 막 안 되는 줄 알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IBK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써보셔도 좋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연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나 개인의 선호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표현하냐? 직원들에게 꾸준하게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IBK냐라고 했을 때에도 IBK는 뭐 튼튼한 금융, 반듯한 금융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 경영 전략을 좀 보면 됩니다. 경영 전략을 보면서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정적인 인프라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AI 선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RPA라고 해서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해서 요즘에 디지털 쪽에서는 이런 자동화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그다음에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된 서비스들이 요즘에 핵심적인 금융의 디지털 이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치를 두고 있다거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도 디지털 직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좀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려하고 개선해서 고객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나의 가치라고 두고 나의 목표인데 지금 IBK가 그런 걸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 단순히 중요한 거는 주요의 점은 회사 정보를 너무 나열하는 형태로 쓰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좀 설명해 주면 좋다. 내가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 IBK를 선택한 이유를 IBK하고의 경험을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이런 경험도 느끼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걸 하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는데 이런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보니까 일이 나에게 되게 보람됨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 보람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IBK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IBK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회사 정보 나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뭐 직무 준비 노력을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다음 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좀 더 어, 가까운 거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왜 IBK가 부합하느냐 이런 항목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뭐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보면서 내가 여기에 목표가 있구나, 여기에 보람을 느끼는구나, 여기에 가치를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써주라고 하는 거죠. 꼭 정형화되지는 않더라도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후기 쓰기 가장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것을 따라서 내용에 대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제안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금융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시장 선도, 내실 경영, 고객 신뢰, 사회 책임.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해당되진 않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경영을 좀 추구하고 있으니 나 디지털 직군으로서 이런 거를 좀 고도화해 보면 좋겠다. 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 쪽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IT 쪽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뭐 열어놓은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볼까요? 네. 나중에 뭐 네. 자 여기 만약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IBK 2024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디지털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에 보면 얘네들이 지금 업무 자동화 200만 시간 달성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업무 자동화 200만 시간 달성했대요. AI 및 IT 개발의 다양한 기술 적용해서 이런 RPA라든지 OCR,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서류 기반 업무가 많은 은행 업무 특성상 자동화를 통해서 서류 인식 기술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IBK가 디지털 경영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확인해 보고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 200시간 뭐 달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통해서 IBK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해당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뭐 예를 들어 금융사고 제로에 나는 기여할 수 있다. 나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IBK가 하고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같이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조직을 자기네들 막 이렇게 사이트에서 어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네. IBK여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쵸, 그 금융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활기찬 조직 문화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인재들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여기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이러한 가치와 목표와 기준을 세우게 된 이유를 내 경험에 통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IBK에 맞는 사람임을 써 내려간다면 1번 항목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IBK는 뭐 글로벌 50대 금융 선도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수도 엄청 많이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경력 개발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큰 동기부여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냥 금융에 대한 전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말고 회사의 어떤 매력도도 어필하고 개인의 선호도 어필하면서 IBK 지원 동기를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대해 있는데 자, 강점, 약점. 강점을 좀 세분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소통을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중에서 소통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강점을 더 어필해야 되냐면 강점을 다 쪼개서 세분화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잘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중에서 넌 데이터 전처리 쪽에서 뭐 이상값 뭐 처리 이런 것들 잘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이게 좀 더 세분화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더 나의 강점이 돼요.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지 말고 애자일한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빠르고 속도감 있게 어,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있다. 의견 조율을 잘한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소통이 뛰어납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나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쪼개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로 약점은 기능적 약점과 성격적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은 성격적 약점일 거고 기능적 약점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보지 못한 게 좀 뭐 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약점적인 부분들은 어떤 뭐 빠른 일처리나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게 기능적인 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했으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약점을 약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점을 자기 개발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뭐 강점은 쪼개라. 강점은 쪼개라. 약점은 자기 개발이다. 저는 오히려 이 약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걸 보완하면서 행운으로서의 준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성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약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하고 있고 뭐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약점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강약점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써보라고 하면 경험 하나를 쓰고 그 경험 하나에다가 강점, 약점이 다 나와도 됩니다. 강점 경험 따로, 약점 경험 따로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어차피 800장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고 강점 따로, 약점 따로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의 경험을 써도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이거는 나의 강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쓰는 거고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더 보완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점을 좀 발견해서 지금 어떤 걸 더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직군에서는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약점을 보니까 약간 문서화가 잘 안 돼서 그 문서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뭐 블로그라든지 깃허브를 활용해서 좀 체계적인 문서화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디지털 직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강점은 쪼개고 약점은 자기가 버리다. 이런 관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IBK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원자께서는 어떠한 노력과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써보세요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써달라고 해요. 그렇죠? 자, 가족이 된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금융 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IBK는 현재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에 들어가면 좋겠죠. IBK는 현재 튼튼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IBK는 반듯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이러한 노력에 저 또한 함께 그 공동체
함께 IBK 가족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태도들을 길러왔습니다. 이렇게 좀 서사가 흘러가야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로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무 질서를 잘 제공해 주니까 그 안에서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내용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되기 위해요. 가족이 되기 위해.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던 그 반듯한 금융, 튼튼한 금융 여기에서 내가 좀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좀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태도는 뭐 고객 중심적인 태도가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앱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니까 다 뭔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곧 고객 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 보면 신뢰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협력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 끼워 넣어서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IBK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나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해왔다. 이런 서사를 잘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편안하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너무 딱딱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잘 드러나면 뭐 편안하게 쓴 구조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 4번 항목은 은행원이 아닌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왜 쓰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저 또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왜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써보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자, 빅블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금융입니다, 여러분. 빅블러.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행원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행원들에게 막 금융에 대한 전문성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행원은 어느 정도 세일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도 중요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원이 그냥 단순히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융합적인 역량 갖추고 있는 사람일 때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IT 계열에서도 이제 요즘엔 벤지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비즈니스하고 뭐 그 개발자하고 섞어서 이거를 뭐 기획도 잘하고 개발도 잘하는 벤지니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막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보다 보면 어쨌든 우리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행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싶으냐라고 써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행원이다라고 하면 뭐 내가 뭐 이거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서비스 쪽 관련돼서 뭐 항공사 뭐 이런 쪽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서비스니까 서비스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냐면 내가 서비스적인 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날 잘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이게 뭐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너지로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가능성, 다양한 산업적 요구에 맞춰서 나는 뭐 이런 업종이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행원이지만 개발자가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즘에는 행원인데 마케터가 어울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IT 개발자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 전략 기획가 이런 것들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제 IT 개발할 때 기획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전환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전반적 은행에서는 그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직업군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잘할 수 있었는지 얘기해주면 나는 지금 이 지원하는 행원의 업무나 IT 디지털 직군의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기획과 전략과 이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쓰신다면 IBK 4번 항목에 대한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사례가 제일 좋은 사례죠. 그래서 누가 쓴 어떤 사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성과 구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IBK의 항목을 좀 더 잘 작성해 주신다면 합격의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IBK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